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집엔 나 혼자뿐입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고 머릿속은 하얘지죠. 약은 어디 뒀더라. 119는 누를 수 있을까? 휴대폰이 어디 있더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를 5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 한동수입니다. 올해로 80살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환자분들의 심장과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들을 만나왔고 수많은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장면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혼자 계시던 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입니다. 만약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단 5분만 빨랐더라도 살아계실 수 있었던 분들이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늘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단 몇 가지 대처 방법만 알고 계셨더라면 이라는 생각이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고 그대로 끝나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최소한 10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시고 그냥 참거나 기다리시거나 당황해서 아무 행동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도 아닙니다. 약이 없어도 되고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알고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대처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7가지 행동, 이 7가지를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해도 생존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미리 배워두셨다가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실천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스마트폰의 응급 설정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설정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장마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에게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혼자 계실 일이 많으시거나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건강 정보는 계속해서 쌓아두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눌러주신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7가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움직이던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앉거나 누워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하죠. 그러면 심장에 더 큰 무리가 가게 되고 상태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시작되는 순간은 심장이 이미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무너질 시간을 앞당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슴 중앙이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마치 큰 바위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통증은 보통 10분 이상 지속되고요. 왼쪽 팔이나 턱목, 어깨 등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심장마비가 이런 전형적인 가슴 통증으로만 시작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거나 숨이 가빠지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거나 뒷목이 뻣뻣하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땐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어지러우니까 좀 누워야겠다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위급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김순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셔서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혼자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쭉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찾으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문득 병원에서 들었던 제 설명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가슴 통증이 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바로 앉거나 누워야 한다. 그래서 바로 소파에 앉으셨고 약간 숨을 고르며 119에 신고하셨어요. 결국 그 침착한 첫 행동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오셔서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순간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시던 중이면 수세미를 내려놓고 바로 주저앉으세요.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오면 걷거나 뛰지 말고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시다 느껴졌다면 계단 중간이라도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을 멈춘다는 그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처치보다 빠르고 중요한 응급 대응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심장뿐 아니라 뇌졸중이나 폐색전 같은 응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일단 정지하시고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약 복용입니다. 혹시 평소에 심장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된 순간 지체 없이 그 약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협심증 진단을 받은 분들 중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만큼 심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혀 밑에 넣으면 약 12분 내로 흡수가 되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알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영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듯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평소에 늘 가방에 넣고 다니시던 니트로글리세린을 소파에 앉은 채로 혀 밑에 넣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2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5분 후에 한 번 더 드셨어요. 이때 박 어르신이 정말 잘하신 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정확하게 복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한꺼번에 여러 알을 드시려 하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또 하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평소 아스피린을 드셨다면 이때는 씹어서 드셔야 효과가 더 빠릅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엉기는 걸 막아줘서 심장혈관이 막히는 걸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위장 출혈,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내 약이 아닌 남의 약을 빌려서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심장약은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다르고 금기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약만 드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시간을 조금 번 것뿐입니다.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진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절대 미뤄선 안 되는 행동.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약을 복용하셨든 못하셨든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조금 나아지면 조금 더 지켜보자며 신고를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판단입니다. 심장마비는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나서 90분 이내에 그 혈관을 다시 뚫어야 심장 근육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평생 약을 먹고 숨차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됐다면 1분도 지체하지 말고 119를 누르셔야 합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핵심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이 있고 숨쉬기 어렵습니다. 주소는 시 구동 번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구급대는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도착하도록 움직입니다. 혹시 휴대폰이 꺼질 수 있을까봐 걱정된다면 충전기 근처에서 전화하시거나 배터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 마세요. 통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상황이 바뀌면 바로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또한 응급구조대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유무 같은 것들이죠.
이런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시면 응급조치가 훨씬 빨라집니다. 제가 아는 65세 이정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혼자 집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듯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30분이나 참으셨답니다. 하지만 식은땀까지 흐르고 숨쉬기 어려워지면서 그제서야 119에 전화를 하셨죠. 다행히 병원에서 시술을 빨리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30분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지켜보자가 아니라 바로 전화하자입니다. 아무리 증상이 애매하게 느껴져도 혼자 계시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119는 괜히 누른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5번째 단계는 너무도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119에 전화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하셔야 할 일은 구급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이 들어오기 위해 문을 부수거나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그 몇 분의 지체가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1세 최한규 어르신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119에 바로 전화하셨고 곧바로 문을 열어두셨대요. 그리고 신고 후 불과 3분 만에 어르신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즉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최 어르신은 아주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이 잠겨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부수는데 5분에서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그 5분에서 10분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신고를 하셨다면 그 다음엔 무조건 문을 열어두세요. 현관문만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대문도 함께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들이 들것이나 장비를 들고 들어오려면 진입 동선이 넓을수록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구급대원이 들어오기 전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다른 방에 잠시 격리해 주세요. 동물이 낯선 사람을 보고 짖거나 막아서면 응급처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는 집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엔 지문이나 번호로 열 수 있도록 설정해 두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두세요. 이처럼 문 하나 여는 행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단계는 몸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의심될 땐 움직이는 것보다 멈추고 눕고 버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자세는 편안한 곳에 누워서 다리를 살짝 굽히고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가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우실 때는 바닥이나 침대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숨이 많이 찬 분들은 반쯤 앉은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누우면 숨 쉬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9세 김영선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다행히 기억에 남았던 대처법이 떠올라 거실 소파로 천천히 이동해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쓰러지는 걸 막고 숨도 훨씬 편하게 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명에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숨쉬기 더 어려워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또한 계단이나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으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조이는 옷은 꼭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처럼 가슴이나 배를 누르는 것들은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벗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나 목걸이, 팔찌 같은 액세서리도 가능하면 모두 제거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심장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 체온 유지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도 낮아질 수 있어요. 담요나 이불을 가볍게 덮어 몸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운 이불보다는 얇지만 따뜻한 담요가 더 좋습니다. 이처럼 자세 하나, 옷차림 하나가 생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몸을 보호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7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미 119에 신고했는데 왜 또 연락을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위급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세요. 말은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전화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체력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세 문장 말하고 상대방이 출발했다면 전화를 끊고 다시 안정을 취하세요. 요즘은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대비는 평소에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이웃이 있다면 비상시 연락해도 되는지 한 번쯤 얘기를 나눠두세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아들, 딸, 조카 이런 식으로 이름 옆에 표시해두면 구급대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 문이나 현관 근처에 긴급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붙여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은 더 이상 제대로 피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산소를 최대한 폐로 들이마시고 몸 구석구석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서서히 내쉽니다. 이걸 4-6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 심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숨 쉴 때는 가슴보다는 배로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복식호흡입니다.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손이 천천히 올라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호흡법만으로도 의식을 유지하고 심장을 덜 무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 방법이에요. 67세 이순자 어르신은 30년 넘게 요가를 하셔서 복식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었는데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본인이 평소 하던 호흡법을 그대로 해보셨대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도 또렷했고 맥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의사선생님도 호흡을 잘 유지하셔서 산소가 잘 전달됐다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셨답니다. 그만큼 호흡은 단순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의식을 잃을 경우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대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로 토사물이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침하면 심장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이건 절대 믿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혈압을 높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단 하나, 자연스럽고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며 의식을 계속 붙들어 두는 겁니다. 가족이나 구급대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숨이 어떤지, 통증은 변했는지 이런 걸 계속 느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황금 설정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는 겁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에 의료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정보 항목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기저질환, 응급연락처 같은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는 겁니다. 이 설정을 해두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76세 정문식 어르신은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지키신 분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구급대원이 폰을 열어 와파린 복용 중이라는 정보를 확인해 병원에서 올바른 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 하나가 생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50년 이상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학적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가 만든 진짜 생존법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곧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준비가 되셨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귀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